60대 추정 가출 보험이가 뭐 잘 데 없다며 데려다주고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목적이 너를 도우는 차원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어. 이러다가 너보다 어린애가 도움이 쓸데없이 사과하지 말아라. 결국 유혹을 한 뭐 거야. 그런 목적으로 이미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지금 잠깐 얼굴 해보고 나오지만 싶은데 저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종일 내내 이런 소리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쩌다가 연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해봤어. 학생들 하나 딱 학생회 왔자니 그럼 그 애가 새끼 소개를 쳐준단 말이야. 후배 없니 선배 없니 그냥 물어본단 말이야. 진짜 야, 언제 거의 한번 같이 의미 한번 없이 먹자 사과를 그러면. 하는 그렇게 경우가 꽤 새끼를 많아. 그냥 아무도 안 바래. 아 돈 줘. 이게 지금 헬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지. Excuse me, 그 뒤로는 I'm sorry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관례상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와, 저 손 봐봐. 저분이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다수의 여자들 어떤 뭐 다른 유튜버도 그러면서 또 언급을 새끼 했던 치려고 부분인데 제일 어린애가 몇 살짜리가 있나? 14살도 괜찮아? 걔 14살 30만 원 주면 되냐? 이제 그냥 대놓고 사과를 하는 순간 하광이 지금까지 친구네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럼 사과를 한 친구네 사람을 아니야. 밟아버린 아니, 명분을 친구가 찾았다고 아니야. 생각하는 남자는 알수 없는 케이스가 거고.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남패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네 집에 가서 그냥 신세지고 자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뭐 쓸데없이 얘네들은 진짜 뇌가 성욕에 쩔어서 그 친구 사과를 아빠가 한다? 그러면 아 너는 나를 뭐냐면 자기가 밟아도 좋습니다 남편이었던 거죠.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모든 걸 보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 남자놈들도 죄다 자기처럼 잠재적 가해자로 한번 보자. 그렇게 남패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헬퍼한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친구 아빠가 한다는 걸 걱정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이 영상 보면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말하고 싶었던 완벽한 586 남패미.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더 초등학생이 얼마 줘야 돼? 더한 것 애들 같아. 안 할라는데 초등학생들 저 여성의 경우는 좀 좋아하지. 다르지. 중학생들도 여성은 마찬가지야. 약간 이렇게 사회적으로 초등학생들까지 건든다고 약자, 합니다. 진짜 여성과 같이 아이들, 보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니까 알아듣지. 노인분들은 그 어린 여학생들이 저런 소리 사회적으로 듣고 약자의 원래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한다. 프레임이랄까? 그리고 집에 사회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씻으라고 요구를 하고 집에 좀 쌈장이 보호를 뺏기고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특보로 임명. 이 사람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대책 어쩌고 좀 저쩌고. 보호를 해주면은 그런 영향 그런 후보 이름이 찍혀 있는 임명장을 받으려면 꽤 오랜 시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했어야 그런 프레임이 한다고 있는데 합니다. 그리고 잠깐 모자이크 일반적인 남자가, 찍었을 특히 때가 성인 남자가 이름이 보이죠. 그래서 검색을 사과를 하면 한다? 이렇게 이거는 기사 한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니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황영선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서울시장.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렇게 오거돈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름 속해 있는 그룹에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죠. 더블 체크로 저렇게 사람들이 한쪽엔 가죽시계, 한쪽엔 염주를 일단 먼저 적고 사과부터 여기서도 받고 한쪽엔 들어간다. 가죽시계, 특히 한쪽엔 염주가 나옵니다. 뭐 패션 식당이든 모델이야. 서비스직 이거 먹어라. 경우에는 최고 더 좋은 거야. 한 술 것 아니야, 같은데. 먹어 빨리. 뭔데? 준 대로 마셔봐.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마시라고 해요. 절대로 미친. 뭐가 들었길래 자꾸 마시래. 왜 바로 가려고? 먼저 사과는 하지 그냥 않아. 준다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마셔보러. 수 있겠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 됐다 택시 불러줄 테니 빨리 가. 이것이 어디서 소리 지르고 있어. 진짜 이게 그러면서 손님한테 네가 사람이야. 뭐 서빙을 약속 하든 가지고 살자. 땡땡아 뭘 하다가 사람이 아닌 건 네가 아닐까? 이러면서 손님 머리 위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뭐 이 물을 황당한 걸 엎었다던가 뉴스에서는 아무도 안 국을 다루고 엎었다던가 인터넷 그렇게 언론이나 정말 TV만 다루고 누가 봐도 있고 이 영상으로 잘못에 보고 극명한 들어야지. 경우 진짜 또 존나게 있잖아. 역겨워요. 한번 보시기 그런 바랍니다.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카광이 후속편으로 다시 사과를 하는 게 찾아가는 맞지. 몰랐는데 빨리 가. 그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지한 그건 장면이 사이코패스고 잡혀 그건 있어요. 기본적인 사람의 민주당의 인성적인 민낯입니다.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외를 하고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곳일까? 그냥 좀 그래 저기 예전에 103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선 여성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 베트남이 아마도 그 프랑스에 점령을 받았을 거야. 점령 기간이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북쪽에 위치한 한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사과를 하는 순간 프랑스군이 베트남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었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절대로 사과는 안 하는 게 한국인 김모 씨와 또 다른 한국인 남성 박광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사건의 용의자 박광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기 나라에서의 문화였던 것 같은데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에서 숨진 우리나라도 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이들 3명은 모두 중년의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 필리핀 경찰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노리고
벌어진 필리핀 현지인들에 의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필리핀 지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고 중간에 오디오 빈다고 이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빈번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얼마나 그 관광객을 꼴보기 싫은 줄 알아? 강력 사건에 초점을 어디 맞추고 뭐 수사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어디 술집에서 옆에서 술집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술 따르는 어떤 세 사람도 명이 아니고 한 번에 손발이 묶인 그냥 채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 뭐 그 사람한테 기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너가 연예인도 아니잖아. 연예인이면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해야 되고 뭐 그게 자체가 어떤 자신의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의 사기를 벌였던 유사 수신 업체를 차려서 투자자들의 돈을 뜯어냈는데요. 피해자만 약 200여 할 일과도 넘어갔고 피해 금액은 연결이 되니까 150억 하는 말이지만 원의 대형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명은 지명 사람 두 사람이 수배를 있는데 당하게 된 뒤에 한국에서 말 그대로 체포망이 뭔가를 주어오게 되자 2016년 부탁하거나 뭔가 필요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끔 돼 있지. 굳이 거기서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뭐 어떠십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으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박광렬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국에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어느 쳐웃지도 말고. 대표 이사를 맡으면서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서 뭐 할 건데. 여러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박광렬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업을 접게 되고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뭐 있으면 웃는 건데 유통하던 것을 계기로 필리핀에 와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탕수수가 사건의 뭐 피해자들 안 웃는 거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들 세 명은 필리핀 한인타운 인근에 있던 어느 빌라를 은신처로 제공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박광렬과 한때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박광렬은 한 달, 두 달, 한 반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자신의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해 볼 것을 그냥 제안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 그가 좆대로 한번 필리핀에서 살아본 적이 벌이고 있었거든. 있었던 사업은 다름 아닌 그냥 고액이 손님이든 오가는 불법 도박 뭐 사업이었습니다. 고객이든 이른바 어르신이든 정깃빵이라고 아랫사람이든 불리는 불법 기분 행위였는데요. 좋으면 기분 어느 좋다고 호텔 하고 안에 카지노 기분 안 안에서 좋으면 안 벌어지고 좋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깃빵은 카지노의 그냥 기분 내가 카지노라고 상했으면 해놓고서 얼굴 표정 아무나 썼고 함부로 들어갈 기분 수가 좋으면 없는 같이 곳이라고 웃고 합니다. 이른바 당연히 뭐 돈 많은 친절하게 VIP들만이 대해주면 출입이 가능하며 철저히 비밀리에 친절히 유지되는 대해주고 곳이었는데요. 이 정깃빵에서 벌어지는 이게 뭐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소위 100만 모르는 페소,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는 뿐만이 돈이 아니라 있어야만 입장 그냥 아는 자격이 사람들끼리도 주어지고 들어가기 전 내가 전화 받을 만일을 상황이 위해 안 되면 전화 안 영원까지 받고 복사한다고 그리고 뭐 합니다. 적게는 그렇게 수천만 떨어지면 원에서 떨어진다고 크게는 생각하고 수백억까지 움직이는 그게 뭐 불법 일부러 정깃빵이 그랬다기보다는 입장을 발선하고 있던 그때는 방법은 상황적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렇게 돈을 이곳에 할 투자하라고 수밖에 없는 권유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거액이 오가는 불법 생각보다 도박 사업이었기에 피해자들은 나는 진짜 이 정깃빵 좆될 줄 사업에 알았었거든. 투자를 한 만큼 관여를 원했던 이 것으로 인생이 보입니다. 망해버리- 하지만 정깃빵에서 얻은 수익은 망한다? 생각보다 망한다는 표현도 적었다고 그렇고 아무튼 알려졌습니다. 뭔가 이들이 자신의 좀 정깃빵 사업에 더 점점 큰 참견하기 영향력이 시작하고 있는 일이 정깃빵으로부터 벌어질 나온 줄 수익을 알았거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자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박광렬은 그냥 아직은 아무렇지도 때가 않게 이르다며 조금만 그냥 기다려달라고 그런 합니다. 상황에도 나를 하지만 존중하는 그는 사람들은 이들과 돈을 나눌 존중하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나를 존중하지 어차피 못한 이들도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지명 떠나가고 당하고 사기를 쳐서 벌어온 뭐 돈으로 그렇게 불법 사업에 투자를 했으니 박광렬은 처음부터 지나가더라고. 이들을 그래서 자신의 느꼈지. 동업자가 아니라 아 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저희 뻑갑. 세상은 그렇게까지 나의 어떤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바로 이번에는 아프리카 그냥 TV BJ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맞겠구나. 빡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쿵쾅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 BJ들 방송하는 거 보면 아랫집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념 있다는 BJ들은 지네들이 쿵쾅거리를 그리고 하려면 뭐 방음 부스를 진짜 남성성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다던가 자신의 어떤 하면 영역을 이게 지키려는 지네들이 돈 벌겠다는데 왜 지킬 아랫집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오잖아. 보여드림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러면 너도 아프리카 그렇게 BJ 전 어떻게 하면 되게 될 거야. 좋을까요? 어쩔 수가 이전에 없어.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쿵쾅거리고 책임감이 너가 시작됐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알고 보니 TW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무실이 위층에 들어오고 너가 책임감이 BJ들이 있고 모여서 주로 춤과 노래를 컨텐츠로 방송하시는데 시도 너의 때도 없이 영역을 방송까지 지킬 수 방송을 하니 수 사실 아래층 있는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꼴 상황이 같습니다. 오잖아. 일주일에 몇 번씩 경비실을 그러면 통해서 주의를 요청드리고 심지어
심지어는 경찰을 부른 적도 내가 하는 말이 있지만 무슨 별로 말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는 알 거야. 거예요. 너무 나는 심하다 그렇게 싶어서 믿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지만 며칠 후 관리소장님이 위층에 방문하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희 집을 유별나게 민감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여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움직이지 마. 괜히 의미 없는 행동하지 제가 말으라고. 이사 비용을 다 댈 테니 혹시 이사를 가시게 하거나 층간소음이 없는 저층으로 이사를 권유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네요. 위층은 좋은 매트를 사다가 거실에 깔았다고 하면서 할 것을 다 한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밤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다가 깬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발망치 소리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 위층에 직접 인터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집에서 못 걸어다니냐면서 어쩌라는 거냐고 하는데 화가 나더군요. 저희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는 겁니다. 가수를 담고 멋진 수염을 그리고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하루하루 저녁에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TW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짝태우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수염을 그리고 김태우를 닮은 딱 이 네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기사로 춤추는 BJ의 층간소음 잘못했다고 방해하는 생각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절대 인정하지 마. 늦은 저녁 노래하고 춤추며 술 먹방 바닥에 너가 진짜 잘못을 아래층이 고장을 부리는 거다. 아니 최첨단 했다고 멘트가 느끼면 얼마나 좋길래 당연히 그래서 너 받은 멘트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사과나 해라 수고하세요 말을 해명 방송각이다 정지되겠지 여기구나 이틀 전만 뭐 하지 않더라도 먼저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근데 너는 분명히 이거는 뭐 굳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막 종용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영업방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고소 안 하는 사람인데 아래층 사람을 어떤 고소하고 싶다. 이제는 지금 위대한 존재가 있거든? 고소까지 한다는 어떠한 거예요. 위대한 사무실이라고 하니 남자가 있고 나가서 어떤 위대한 이거 존재가 신고를 있어. 신고를 주거 용도가 그러면 아니라 사무 용도로 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지가 일하는 다른 곳이 사람들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날은 까놓고 이런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라고 이성댓글이 칭할게. 남성 BJ는 그러면 그 술사무실 사람이 BJ 세 그 명에게 위대한 낙법을 존재 시켰는데 뒤편 바닥에 이미 깔아놓은 맞는지 멘트를 보여주며 낙법을 선보이기도 끊임없이 했다. 테스트를 아니, 하게 이 돼. 와중에 낙법이라고 끊임없이 그 하면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알맞은 사람인지 내 목소리 들리나요, 밑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인지 시험에 들게 한다고. 너 아이들 봐봐.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의지를 하게 되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 그냥 저대로 배고프면 울고 뭐 똥 싸고 싶으면 울고 밥 먹고 싶으면 울고 어디 아프면 울고 뭐 가지고 싶으면 울고 하잖아.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너가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내려가든가. 근데 태어났으면 그래도 뭔가는 하나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너가 딱 그 생각을 해봐.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너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조금이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사는 거를 권할게.